유성캐피탈 23층. 투자 전략 2팀 사무실은 언제나처럼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수십 개의 키보드가 바쁘게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한지수. 아니, 지금의 김미영은 그 치열한 풍경 속의 유령이었다. 그녀의 존재감은 낡고 보풀이 일어난 회색 가디건과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로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스쳐 지나가면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구석진 자리에 앉아 끝도 없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언제든 교체 가능한 값싼 계약직 직원일 뿐이었다. 그녀의 컴퓨터 모니터에는 복잡한 재무제표가 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그 너머를 향하고 있었다. 김미영 씨 정적을 깬 것은 박세리 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그녀는 명품 하일 소리를 또각거리며 다가와 미영의 책상 앞 파티션을 손가락으로 세게 두드렸다. 이 보고서, 이게 지금 숫자라고 쓴 거예요. 3분기 실적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유치원생도 이것보단 잘하겠네.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즉각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소음 같던 키보드 소리가 일순간 멎었다. 미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보고서의 사소한 오타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가 어젯밤 박 팀장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일부러 남겨둔 함정이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제가 다시 확인했어야 했는데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작고 주눅 들어 있었다. 박 팀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경멸이 섞인 콧방귀를 뀌었다. 죄송하면 다야 이러니까. 계약직은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없다니까. 이것 때문에 오늘 아침 오 이사님께 내가 얼마나 깨졌는지 알아. 그녀는 사실 자신의 다른 실수를 미영에게 전가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바로 그때 모든 권력의 중심인 오태석 이사가 자신의 거대한 유리방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수백만 원짜리 완벽하게 재단된 이탈리아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사무실의 공기가 몇 도는 낮아지는 듯 무거워졌다. 그는 불쾌한 표정으로 상황을 파악하고는 박 팀장에게 말했다. 박 팀장, 목소리 낮춰. 중요한 투자자들이 듣겠어. 그의 차가운 시선은 미영을 향하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그 자리에 없는 투명인간이거나 고장난 복사기 같은 사물인 것처럼 완벽하게 무시했다. 그리고 인력 관리 좀 제대로 해. 사소한 실수 하나가 전체 프로젝트를 망칠 수 있어. 특히 지금 같은 중요한 시기에는. 그는 박 팀장을 질책했지만 그 말의 진짜 무게는 가장 낮은 직급의 미영을 짓눌렀다. 오태석의 관심은 오직 하나, 그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수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넥서스 해외 투자 프로젝트뿐이었다. 그 프로젝트는 유성 캐피탈의 미래를 건 혁신적인 도박처럼 포장되었지만 지수는 그것이 사실상 거대한 자금 세탁 창구이자 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기 위한 통로임을 알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리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오태석은 다시 한번 미영을 쳐다보지도 않고 작게 혀를 차며 자기 사무실로 돌아갔다. 그는 돌아서기 직전 박세리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며 눈에 띄지 않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넸다. 남겨진 미영은 동료들의 동정, 어린, 혹은 비웃는 시선을 받으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화면에는 수정해야 할 숫자가 깜빡였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오태석이 박세리에게 건넨 USB의 형태와
그의 입모양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다. 그는 미영을 완벽하게 무시했기에 그녀가 자신의 모든 손동작과 입모양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못했다.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빨리 수정이나 해. 박세리의 마지막 히스테리가 사무실에 울렸다. 미영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 뒤로 차가운 분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났다. 사무실은 대부분 텅 비었고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통유리 창 너머로 빛나기 시작했다. 김미영은 마지막까지 남아 잔업을 처리했다. 아니, 정확히는 처리하는 척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다른 직원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통을 비우고 탕비실의 커피 머신을 정리했다. 이것은 그녀의 가난하지만 성실한 계약직 이미지를 굳히기 위한 치밀한 연기였다. 박세리는 퇴근하며 그녀에게 산더미 같은 추가 업무를 떠넘겼다. 내일 아침까지 이 데이터 전부 완벽하게 정리해놔요. 또 실수하면 그땐 정말 끝인 줄 알아요. 그녀의 말투에는 모욕을 준 것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네, 팀장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미영은 그저 묵묵히 고개만 숙였다. 박세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비싼 코트를 걸치고 사무실을 나섰다. 완전히 혼자 남게 된 미영은 몇 분간 가만히 서서 사무실 내부의 모든 소리를 확인했다. 유성 캐피탈의 웅장한 로비를 나선 그녀는 화려한 강남의 밤거리로 스며들었다. 영하의 날씨에 비싼 외제차들이 미끄러지듯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일부러 허름한 코트 깃을 여미며 추위에 떠는 척 지하철역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모습은 이 도시의 눈부신 부와 성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림자였다. 그러나 그녀는 지하철역 입구를 지나쳤다. 몇 블록을 더 걸어 인적이 드문 어두운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몇 번이나 뒤를 확인했다. 3년 전 마지막 현장 임무에서 뼛속까지 배운 습관이었다.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그녀는 한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비밀스러운 후문으로 사라졌다. 지문과 홍채, 인식, 그리고 2단계의 비밀번호를 통과하자 오직 한 세대만을 위한 전용 엘리베이터가 그녀를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실어날랐다. 문이 열리자 사무실의 차가운 형광등과는 비교도 안 되는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조명과 함께 한강을 가로지르는 도시의 전경이 거대한 통창 너머로 압도적으로 펼쳐졌다. 거실 중앙에는 그녀의 남편, JM그룹의 총수이자 이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CEO, 강민혁이 서 있었다. 그는 방금 샤워를 마친 듯 편안한 실내복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는 여전히 날카로운 지성과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느껴졌다. 그는 태블릿으로 JM그룹의 해외 주가 동향을 체크하고 있었다. 왔어? 지수야, 그가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낮에 사무실에서 김미영을 향했던 그 모든 경멸, 어린 말투와는 천지 차이였다. 그는 아내의 초라한 변장이나 헝클어진 머리를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한지수는 낡은 가디건을 벗어 소파에 던지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김미영으로 사는 건 정말 피곤하네. 오늘은 박세리한테 제대로 찍혔어. 오태석 이사님 앞에서 아주 훌륭한 구경거리가 됐지. 그녀가 물을 마시며 냉소적으로 말했다. 강민혁의 미간이 순간 좁혀졌다. 그들이 널 건드렸어. 그의 목소리에 얼음장 같은 분노가 스쳤다. 그는 당장이라도 전화 한 통으로
오태석과 박세리를 업계에서 영원히 추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내의 계획과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존중했다. 신경 쓰지 마. 다 계획의 일부야. 그들이 날 더 무시하고 얕볼수록 내 움직임은 더 자유로워져. 지수는 거실 한쪽 벽면을 가볍게 밀었다. 매끄러운 소리와 함께 벽이 열리며 도시의 야경만큼이나 현란한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이 그녀의 진짜 사무실이자 지휘본부였다. 그녀는 싸구려 뿔테 안경을 벗고 머리를 하나로 단정하게 묶었다. 김미영의 주눅 들고 불안해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날카롭고 치밀한 전략 분석가의 서늘한 눈빛이 돌아왔다. 그녀의 눈동자에 수십 개의 데이터 창이 반사되었다. 오태석이 오늘 박세리에게 개인 USB를 건넸어. 오후 3시 47분. 글로벌 넥서스 관련 핵심 데이터가 확실해. 그는 지금 JM그룹의 메인 서버 방화벽을 우회할 루트를 찾고 있어. 유성캐피탈의 내부망을 이용하려는 거야. 강민혁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단순 횡령이 아니었군. 그자가 그룹 전체의 보안을 위협하고 있었어. 이사회 감사팀도 단순한 자금 누수로만 보고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심각하게 가라앉았다. 규모가 훨씬 커. 그는 유성캐피탈을 발판 삼아 JM그룹의 차세대 반도체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어. 내가 김미영으로 잠입한 건 이사회나 감사팀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그의 개인적인 움직임과 내부 공모자를 잡기 위해서였어. 지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보이지 않을 속도로 움직였다. 그녀는 3년 전까지 국정원 최고의 사이버 보안 분석관이자 블랙 요원이었다. 강민혁을 만나 모든 것을 버리고 평범한 삶을 선택하며 은퇴했지만 그녀의 예리한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JM그룹 내부에서 거대한 배신의 징후를 감지했을 때 그녀는 남편의 모든 것이 담긴 회사를 지키기 위해 직접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오늘의 굴욕은 아주 유용했어. 박세리는 내가 완전히 자기 발밑에 있다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오태석은 날 먼지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지. 가난하고 멍청하고 무력한 계약직 여자. 그게 바로 내 최고의 방패야. 그녀가 모니터에 띄운 유성캐피탈 사무실의 실시간 CCTV 화면을 보며 말했다. 강민혁은 아내의 눈빛에서 과거 현장에 있던 시절의 강한 결의를 읽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외부에서 필요한 자금이나 인력을 움직여 지원하겠어. 오태석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그는 내 손바닥 아니야. 네가 위험해지는 건 원하지 않아. 지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그가 외부의 압력을 조금이라도 느끼면 꼬리를 자르고 잠적할 거야. 지금은 내부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의 손에 수갑을 채울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해. 그녀는 사무실의 내부 네트워크 접속도를 확대했다. 내일이 기회야. 그녀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내일 저녁. 중요한 해외 투자자 설명회 준비 때문에 모두가 정신없이 바쁠 거야. 그리고 박세리 팀장은 야근하는 나에게 자기 사무실 청소와 정리를 맡기겠지. 오늘 내가 그렇게까지 망신을 당했으니 날 하녀처럼 부려도 된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녀의 컴퓨터. 오태석이 건넨 USB가 꽂혔던 바로 그 컴퓨터야. 박세리는 보안 프로토콜을 귀찮아해서 자신의 모든 비밀번호를 모니터 밑에 포스트잇으로 붙여놓는 여자야. 오태석은 그런 그녀의 허술함을 이용하고 있고 난 그런 박세리를 이용할 거야. 강민혁은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아래 수없이 반짝이는 불빛 중 하나가 유성캐피탈 건물이었다.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가 이 도시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CEO의 아내가 단지 가난하고 초라해 보인다는 이유로 온갖 무시를 당하며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조심해. 지수야. 오태석은 단순한 횡령범이 아니야. 그가 그룹 방화벽까지 건드릴 정도면 우리가 모르는 뒤에 더 큰 세력이 있을 수도 있어. 당신이 다치는 건 절대 원하지 않아. 강민혁이 진심으로 걱정하며 말했다. 지수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의 손은 데이터를 다루는 손답지 않게 방어 훈련으로 다져진 약간의 굳은 살이 배어 있었다. 걱정 마. 민혁 씨. 그들은 날 얕보고 있어. 그리고 얕보이는 자는 언제나 상대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법이지. 내일 밤 그들의 가면을 벗길 첫 번째 증거를 확보하겠어. 도시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유성 캐피탈의 가장 초라하고 무시당하던 계약직 여직원이 사실은 이 도시의 정점에 있는 JM그룹 CEO의 아내이자 거대한 부패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라는 것을. 그녀의 조용하고도 치밀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유성 캐피탈 사무실의 공기는 전날의 모욕적인 소동으로 인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동료들은 김미영을 힐끗거리며 노골적인 동정이나 은밀한 조소를 보냈다. 그녀는 어젯밤 박세리 팀장이 던져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완벽하게 처리해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단 하나의 오타도 없이. 심지어 박 팀장이 예상하지 못했을 분석까지 간략하게 덧붙여서 박세리는 보고서를 훑어보며 트집 잡을 곳이 없자 더욱 심기가 불편해 보였다. 그녀는 미영을 자기 자리로 불렀다. 데이터 정리는 겨우 했나 보네. 하지만 이걸로는 어제 실수만 해 못해. 그녀는 턱짓으로 사무실 구석의 거대한 서류 캐비닛을 가리켰다. 오늘 오후까지 저기 있는 5년치 투자 서류 전부 스캔해서 서버에 올려. 물론 내 원래 업무는 다 끝내고. 그것은 명백히 부당하고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업무짓이었다. 동료 몇 명이 너무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누구도 감히 박 팀장에게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미영은 그저 순순히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반감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오태석 이사가 글로벌 넥서스 프로젝트 관련 임원 회의로 자리를 비웠다. 사무실은 중요한 해외 투자자 설명회를 앞두고 분주함의 절정에 달했다. 박세리는 다른 팀원들을 닥달하며 온갖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었다. 미영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척하며 시간을 기다렸다. 드디어 퇴근 시간이 다가왔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지만 미영은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혀 야근을 준비했다. 박세리는 화려한 트렌치 코트를 걸치며 미영에게 다가왔다. 김미영 씨, 나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겠어. 그녀는 의도적으로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었다. 아, 그리고 이사님께서 내일 아침 일찍 손님들 오신다고 사무실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너무 바빠서 깜빡했네. 박세리는 미영의 책상에 자기 사무실과 오태석 이사의 사무실 마스터키 카드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서류 정리 끝나면 내 사무실이랑 이사님 사무실 쓰레기통 비우고 책상 좀 닦아놔요. 먼지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알았죠? 이것이 바로 지수가 어젯밤부터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청소 용역 업체가 있지만 박세리는 미영을 하녀처럼 부려먹는 모욕감을 즐기기 위해 일부러
그녀에게 사적인 지시를 내린 것이었다. 네, 팀장님, 걱정 마시고 다녀오십시오. 미영은 공손하게 일어나 인사했다. 박세리는 만족스러운 콧소리를 내며 사무실을 떠났다. 사무실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보안팀 직원이 순찰을 돌며 미영에게 말했다. 미영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박 팀장님 요즘 너무 예민하시네요.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동정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거의 다 끝났어요. 그녀는 지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보안팀 직원이 23층의 출입을 통제하는 마지막 확인을 하고 층을 떠났다. 밤 10시 유성 캐피탈 23층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오직 미영의 구석진 자리 스탠드 불빛만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탕비실로 향했다. 청소 도구함에서 고무 장갑과 쓰레기 봉투, 걸레를 챙겼다.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녀는 먼저 박세리의 사무실로 향했다. 박세리의 사무실은 그녀의 성격처럼 화려하지만 정돈되지 않은 물건들로 가득했다. 미영은 고무장갑을 끼고 쓰레기통을 비웠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어젯밤 그녀가 예측했던 대로 모니터 하단에는 온갖 사내 시스템 접속 비밀번호가 적힌 노란색 포스트잇이 보기 좋게 붙어 있었다. 보안 의식 제로. 완벽한 먹잇감. 미영은 컴퓨터 본체 뒤쪽으로 손을 뻗었다. 어제 오태석이 건넨 USB가 여전히 꽂혀 있었다. 박세리는 그것이 중요한 데이터라는 것만 알 뿐,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꽂아둠으로써 오태석에게 어떤 백도어를 열어주는지 전혀 모르는 듯했다. 미영은 주머니에서 손톱만 한 크기의 검은색 장치를 꺼냈다. 군사 등급의 고속 데이터 복제 장치였다. 그녀는 장치를 USB 포트에 연결했다. 파란색 LED가 희미하게 깜빡이며 복제를 시작했다. 단 30초면 충분했다. 그녀는 동시에 책상 위를 걸레로 닦는 척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Zero hard. V스로. 복제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찰칵. 복도에서 하이힐 소리와 함께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박세리였다. 중요한 물건을 놓고 간 것이 틀림없었다. 미영의 심장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데이터 복제 장치를 손바닥 안으로 회수했다. 그리고 동시에 책상 위에 액자를 일부러 팔꿈치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어머, 그녀는 과장되게 놀란 목소리를 냈다. 거의 동시에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김미영 씨, 지금 남의 사무실에서 뭐 하는 거야? 박세리가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다. 그녀는 미영이 자신의 컴퓨터를 만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늦은 시간에 자기 사무실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심스러워했다. 미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재빨리 바닥에 엎드려 깨진 액자 유리를 주워 담았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책상을 닦다가 실수로 그만. 손님 사진이신데 정말 어떡하죠? 유리가 산산조각 났어요. 그녀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작은 유리 조각에 살짝 베어 피를 비쳤다. 박세리는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과 미영의 손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는 인상을 찌푸렸다. 그녀의 의심은 순식간에 불쾌감과 짜증으로 바뀌었다. 아, 진짜 재수없게 그게 얼마나 비싼 액자인데 됐고 손이나 베이고 진짜 하는 일마다 사고만 치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똑같은 걸로. 됐어요. 넌 그냥 손대지 마. 만질수록 일만 커지니까 그냥 쓰레기통이나 비우고 빨리 나가요.
박세리는 자신의 핸드백을 챙기러 왔던 원래 목적도 잊은 듯 깨진 액자 때문에 기분이 완전히 상해버렸다. 미영은 잔뜩 주눅든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방은 그럼 어떡할까요? 이사님 방은 무슨 네가 들어가면 또 무슨 사고를 칠 줄 알고 그냥 두고 당장 퇴근해. 아, 진짜 피곤하게 하네. 박세리는 신경질적으로 하이힐 소리를 내며 사무실을 나가버렸다. 미영은 박세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완전히 사라지는 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고무장갑을 벗었다. 손바닥 안에는 방금 확보한 뜨끈한 데이터 복제 장치가 안전하게 들어 있었다. 오태석의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쉬웠지만 더 중요한 것을 손에 넣었다. 박세리의 컴퓨터에 심어진 오태석의 트로이 목마 데이터였다. 그녀는 상처난 손가락을 아무렇지 않게 휴지로 닦아냈다. 이 정도의 작은 고통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태연하게 쓰레기 봉투를 들고 사무실을 나왔다. 그날 밤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의 지휘본부. 강민혁은 아내의 손가락에 조심스럽게 소독약을 바르며 붕대를 감아주었다.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내가 그 여자 당장 해고하겠어. 지수는 피식 웃으며 그의 손을 밀어냈다. 괜찮대도 이 작은 상처 덕분에 완벽하게 의심을 피했어. 그리고 이것 봐. 그녀는 복제한 데이터를 메인 스크린에 띄웠다. 처음에는 무의미해 보이는 코드의 나열이었지만 지수가 몇 개의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돌리자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투자 데이터가 아니었다. 오태석이 박세리의 컴퓨터를 경유지로 삼아 JM그룹의 핵심 서버에 접근하려 한 로그 기록과 해외의 정체불명 서버와 교신한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암호화된 여러 개의 파일이 숨겨져 있었다. 찾았어. 지수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파일 하나를 강제로 열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금융거래 내역이 나타났다. 수백억 원의 자금이 유령 회사를 통해 케이맨 제도의 한 계좌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야. 자금의 목적지가 블랙아테나라는 용병 기업의 위장 계좌야. 강민혁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다. 블랙아테나, 그들은 분쟁 지역에서 기업의 이권을 위해 움직이는 사설 군사업체야. 오태석이 왜 그들에게 돈을 보내지? 이것 때문이겠지. 지수가 다른 암호화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JM그룹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개발한 차세대 AI 반도체 설계도의 일부였다. 오태석은 그룹의 가장 중요한 기술을 훔쳐내어 블랙아테나를 중간 브로커로 삼아 적대 관계에 있는 해외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규모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험해. 지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태석은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었어. 그는 그룹 전체를 뿌리째 흔들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박세리는 자기가 무슨 짓에 이용당하는지도 모르는 멍청한 꼭두각시였고, 강민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 이제 증거는 충분해. 당장 감사팀과 검찰을 투입해서 그놈을 끌어내리겠어. 아니, 아직 안 돼. 지수가 그를 제지했다. 이건 꼬리에 불과해. 오태석이 직접 움직인 증거가 아니라 박세리를 경유한 흔적일 뿐이야. 그는 분명 발뺌할 거야. 그리고 블랙아테나 같은 조직이 연루되어 있다면 성급하게 움직였다간 우리가 위험해져. 그들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라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을 자들이야. 그녀는 스크린에 뜬 오태석의 사진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가 날 얕보고 있어. 박세리도 마찬가지고
좋아. 계속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자. 그들이 날 먼지 같은 존재로 여길수록 난 그들의 심장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 다음 단계는 뭐야? 강민혁이 물었다. 오태석은 이 데이터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할 거야. 그는 곧 더 대담하게 움직이겠지. 기술 설계도의 나머지 부분을 빼내기 위해서 난 그가 방심한 틈을 타 그의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야 해. 그의 개인 금고와 컴퓨터에 그가 블랙 아테나와 직접 거래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거야. 지수는 붕대가 감긴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오늘의 이 작은 상처는 그들의 오만함을 확인한 대가야. 그리고 그 오만함이 결국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게 될 거야. Số từ 2011 đang chờ tìa T I IFP G chương 3 V chương 3 오태석 이사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지난밤 박세리의 컴퓨터를 통해 JM그룹 핵심 서버로의 접근을 시도했을 때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내부 방화벽에 부딪혔다. 단순한 보안 프로토콜이 아니었다. 누군가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듯한 지능적인 방어벽이었다. 그는 즉시 연결을 끊고 모든 로그를 삭제했지만 찝찝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사무실 안을 초조하게 맴돌았다. 블랙 아테나 측에서는 약속된 기술 데이터의 다음 부분을 재촉하고 있었고 강민혁의 JM그룹은 최근 알 수 없는 세력의 공세로 인해 해외 자금 시장에서 미묘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다. 내부 쥐새끼가 있나. 오태석은 투자 전략 1팀과 이 팀의 모든 팀장급 이상 직원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훑어보았다. 하지만 그의 의심은 결코 23층 구석자리의 계약직 김미영에게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인식 범위 밖에 있는 존재, 가구와 다름없는 배경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가장 큰 맹점임을 알지 못했다. 그는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자신을 쫓는 자가 만약 내부의 경쟁자이거나 감사팀의 비밀 요원이라면 탐욕스러운 미끼를 물 것이 분명했다. 오태석은 박세리 팀장을 포함한 몇몇 핵심 인력에게 극비라며 새로운 해외 부동산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흘렸다. 그것은 단기간에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조작된 가짜 정보였다. 박 팀장, 이건 자네 능력에 대한 내 신임의 표시야. 오태석은 박세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글로벌 넥서스보다 규모는 작지만 수익률은 훨씬 높아. 자네 팀에서 비밀리에 검토해 보도록 해. 정보가 새어나가면 안 돼. 특히 그는 의미심장하게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계약직들 입단속 잘 시키고 박세리는 오태석의 신임을 얻었다는 사실에 완전히 흥분했다. 그녀는 즉시 팀원들을 모아 이 가짜 프로젝트에 대한 보안을 강조하며 자신의 중요성을 과시했다. 사무실은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과 긴장감으로 술렁였다. 김미영, 즉 한지수는 이 모든 소란을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박세리가 흘리는 가짜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이 정확히 들려왔다. 그녀는 오태석이 흘린 데이터의 구조를 즉각적으로 파악했다. 너무 완벽했다. 위험 요소는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지만 수익 구조는 비현실적일 정도로 매력적이었다. 그녀는 어젯밤 펜트하우스에서 강민혁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강민혁이 JM그룹의 해외 자회사들을 동원해 오태석의 유령 회사들이 활동하는 조세, 피난처의 금융당국에 익명의 자금 세탁 의심 신고를 접수시킨 상태였다. 오태석의 자금줄이 압박을 받기 시작하자
그가 불안해하며 덫을 놓은 것이었다. 지수는 이 미끼를 물지 않았다. 그녀가 이 가짜 프로젝트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거나 관련 데이터를 조회하려 시도한다면 오태석이 설치해둔 감시망에 즉시 포착될 터였다. 그녀는 오히려 이 기회를 역이용하기로 했다. 오태석과 박세리가 온통 가짜 프로젝트에 정신이 팔린 지금이야말로 박세리의 방어벽을 뚫을 절호의 기회였다. 지수는 박세리가 떠넘긴 잡무를 처리하는 척하며 그녀의 업무 패턴을 분석했다. 박세리는 오태석에게 잘 보이기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의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수에게 방대한 양의 과거 투자 데이터를 정리해 서버에 업로드하라고 지시했다. 물론 가짜 프로젝트와는 전혀 상관없는 단순하고 지루한 작업이었다. 김미영 씨, 이거 오늘까지 다 못 끝내면 주말에도 출근할 줄 알아요. 박세리는 산더미 같은 서류철을 던지며 윽박질렀다. 네, 팀장님. 어떻게든 끝내보겠습니다. 지수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박세리가 준 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다. 그 데이터를 업로드하기 위해 박세리는 자신의 개인 아이디로 접속된 서버의 특정 폴더에 임시 쓰기 권한을 미영의 계정에 부여해야만 했다. 평소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보안상 허점이었지만 박세리는 오태석에게 보여줄 보고서에 눈이 멀어 가장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스스로 어겼다. 그녀는 미영이 그저 데이터를 타이핑하는 기계라고 생각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수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다. 고마워요. 박 팀장. 당신의 야망이 나에게는 고속도로를 열어줬어. 그날 밤 다시 사무실에 혼자 남은 지수는 김미영의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박세리가 지시한 대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척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보이지 않는 속도로 움직이며 박세리가 열어준 좁은 통로를 통해 유성 캐피탈의 더 깊숙한 내부 서버로 침투하고 있었다. 이것은 어젯밤 박세리의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빼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작업이었다. 그녀는 지금 회사의 중추 신경망에 접속하고 있었다. 오태석이 쳐놓은 가짜 프로젝트의 함정 데이터가 다른 팀원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지수는 그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서버 내부를 유영했다. 그녀는 오태석이 가짜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참조했던 진짜 프로젝트들의 로그 파일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가 글로벌 넥서스 프로젝트와 블랙 아테나의 자금 거래를 숨기기 위해 사용한 암호화된 통신 프로토콜의 원본을 찾아냈다. 어젯밤 확보한 것이 단순한 접속 기록이었다면 이것은 오태석이 사용하는 비밀 언어 그 자체였다. 잡았다. 지수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지휘 본부에 원격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제 그녀는 오태석이 주고받는 모든 암호화된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해독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같은 시각 JM그룹 본사 최상층 집무실 강민혁은 해외 법무팀과의 화상회의를 막 마친 참이었다. 그의 지시로 시작된 금융압박은 정확하게 오태석의 돈줄을 조이고 있었다.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가 동결 직전에 몰렸고 케이맨 제도의 유령 회사는 현지 당국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받고 있었다. 오태석. 내 놈이 내 아내를 건드린 데가다. 강민혁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그는 지수의 계획을 신뢰했지만 남편으로서 아내를 위험에 빠뜨린 자를 응징하고 싶은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그의 외부 압박은 오태석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어 결국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 터였다.
유성캐피탈 사무실. 지수는 모든 흔적을 지우고 데이터 전송을 완료했다. 그녀는 다시 김미영으로 돌아와 박세리가 지시한 지루한 데이터 입력 작업을 마저 처리했다. 그녀는 오태석이 자신을 잡기 위해 던진 미끼를 완벽하게 무시했다. 포식자 오태석은 자신의 덫에 아무도 걸리지 않자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부의 적이 생각보다 훨씬 영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잘못된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만한 다른 포식자들, 즉 임원들만을 경계했다. 그는 상상조차 못했다. 자신의 발밑에서 가장 하찮게 여기던 먹잇감 김미영이 사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진정한 사냥감이었음을, 그리고 그 사냥감은 이제 그의 목줄을 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는 것을. 지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스탠드를 껐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6성급 호텔. 그랜드 스카이 호텔의 최상층 임페리얼 볼룸. 유성 캐피탈이 매년 야심차게 주최하는 VIP 투자자들을 위한 감사의 밤 연회가 화려하게 열리고 있었다. 수백 개의 샹들리에가 금빛 물결을 이루었고 클래식 선율이 값비싼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어우러졌다. 이곳은 자본이 춤추는 무대이자 욕망이 거래되는 전쟁터였다. 오태석 이사는 오늘 밤의 주인공이었다. 그는 완벽한 턱시도 차림으로 유력 정계 인사들과 해외 투자자들 사이를 유유히 오가며 글로벌 넥서스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설파했다. 최근 JM그룹 본사 차원에서 가해지는 미묘한 자금 압박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이 연회를 통해 더 강력한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 했다. 그의 오만한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그리고 그 화려한 무대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김미영이 있었다. 그녀는 몸에 잘 맞지도 않는 뻣뻣한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스커트에 임시 서빙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원래대로라면 그녀는 지금쯤 사무실에서 박세리가 떠넘긴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어야 했다. 하지만 연회가 시작되기 직전 박세리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서빙 아르바이트생 하나가 펑크를 냈다며 당장 이곳으로 오라고 명령했다. 그것은 명백한 박세리의 악의적인 괴롭힘이었다. 그녀는 미영을 이 화려한 자리에 직원이 아닌 하녀로 세워두고 자신의 권력을 확인받고 싶어 했다. 미영은 묵묵히 그 지시를 따랐다. 그녀의 눈은 쟁반 위의 샴페인 잔을 향해 있었지만 그녀의 귀와 감각은 볼룸 안의 모든 대화와 움직임을 쫓고 있었다. 사건은 연회가 절정에 달했을 때 일어났다. 박세리는 오태석 이사와 몇몇 중요한 해외 투자자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공을 부풀리며 오태석에게 아첨을 떨고 있었다. 바로 그때 무거운 음료 쟁반을 들고 지나가는 미영을 발견했다. 박세리의 눈에 순간적으로 잔인한 장난기가 스쳤. 어머. 김미영 씨. 박세리가 일부러 큰 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모든 대화가 멈췄고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투자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초라한 유니폼 차림의 미영에게 향했다. 여기 VIP분들 음료가 비었잖아요. 굼뜨게 뭐 하고 있어요. 역시 이런 일도 제대로 못하네. 미영은 쟁반을 든 채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음료를 채우려 할 때 오태석 이사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박 팀장, 이런 중요한 자리에 사람 관리를 이렇게 해서야 쓰나. 어디서 저런 격 떨어지는 사람을 데려왔어. 손님들 기분만 잡치게.
그 말은 박세리에게 향한 질책이었지만 동시에 미영을 향한 모욕이었다. 박세리는 오태석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더욱 미영을 몰아세웠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켰네요. 정말이지. 가난한 티는 숨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박세리는 자신이 들고 있던 반쯤 남은 레드 와인 잔을 들어 올렸다. 김미영 씨,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안 그래요? 그녀는 말과 동시에 와인잔을 실수인 척 미영의 흰색 블라우스 가슴팍을 향해 그대로 쏟아부었다. 차가운 액체가 블라우스를 적시며 붉은 얼룩이 선명하게 번졌다. 볼룸 안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몇몇 사람이 작게 탄식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불쾌하거나 흥미롭다는 듯 이야만적인 광경을 지켜봤다. 미영은 두 주먹을 쟁반 아래로 숨긴 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녀의 얼굴은 완벽하게 충격받고 겁에 질린 표정을 유지했다. 오태석은 그 모습에 만족한 듯 낮게 웃었다. 이런, 비싼 와인만 버렸군. 박 팀장, 저런 건 빨리 치워버려. 분위기 흐리게 하지 말고. 네, 이사님, 김미영 씨. 당장 나가서 그 꼴 좀 어떻게 해봐요? 눈앞에서 사라져 박세리가 경멸을 담아 소리쳤다. 미영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쟁반을 든 채 뒷걸음질 쳐서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오태석과 박세리의 경박한 웃음소리.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투자자들의 웅성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볼룸의 가장 상석. JM그룹의 총수이자 오늘 연회의 가장 중요한 귀빈으로 초대된 강민혁이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호텔 최고 경영진과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한순간도 아내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와인이 쏟아지는 순간 그의 눈빛은 시베리아의 빙하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가 들고 있던 크리스털 샴페인 잔의 스템 부분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옆에 있던 비서가 그의 살기를 느끼고 작게 속삭였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당장 조치를. 강민혁은 손을 들어 비서를 제지했다. 그의 얼굴은 완벽하게 평온했지만 그 눈동자 속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아직이야. 아직 때가 아니야. 지수의 계획이 있어. 그는 자신을 겨우 억누르고 있었다. 미영이 굴욕감에 휩싸인 채 연회장을 빠져나갈 때였다. 그녀는 볼룸 입구에서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수많은 인파 너머 가장 먼 곳에 앉아 있는 자신의 남편과 시선을 마주쳤다. 시간은 찰나에 불과했지만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은 모든 것을 교환했다. 지수의 눈빛은 괜찮아. 계획대로 해. 하지만 저들은 오늘 선을 넘었어라고 말하고 있었다. 강민혁의 눈빛은 내가 저들을 산채로 찢어버릴 거야. 오늘부로 모든 자비는 끝났어라고 대답하고 있었다. 그들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미영은 조용히 직원용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붉은 와인으로 얼룩진 초라한 유니폼. 그리고 그 유니폼 안에 감춰진 차가운 분노로 타오르는 분석가의 눈동자. 그녀는 젖은 옷을 수습하는 대신 귀에 꽂혀 있던 초소형 무선 이어피스를 점검했다. 연회장에서의 굴욕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태석과 박세리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행위였다. 민혁 씨. 그녀가 이어피스에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다. 들었지?
저들이 날 어떻게 대하는지 이제 망설일 필요 없어. 준비해. 다음 주 이사회에서 모든 걸 끝장낼 거야. 그녀는 젖은 블라우스를 대충 닦아내고 다시 한번 무력하고 가난한 김미영의 가면을 썼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깨끗한 물수건 쟁반을 들고 다시 지옥 같은 연회장으로 향했다. 연회장에서의 굴욕적인 사건이 있은 지 며칠이 흘렀다. 유성 캐피탈의 표면은 평온했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격렬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오태석 이사는 자신이 설치한 덫에 아무도 걸려들지 않자 극도의 초조함에 휩싸여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강민혁이 해외에서 가동한 금융 압박이 그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그가 블랙 아테나의 자금줄로 이용하던 케이맨 제도의 유령 회사 계좌가 현지 금융 당국의 조사로 동결되었고 스위스 은행의 비밀 금고마저 법적 문제로 묶여버렸다. 오태석은 이 모든 압박이 JM그룹의 수장 강민혁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정체 모를 적이 자신의 뒤를 쫓고 있다고만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다. 블랙 아테나 측의 독촉은 더욱 거세졌다. 그들은 약속한 AI 반도체 설계도에 나머지 핵심 부분과 최종 데이터를 당장 넘기라고 협박했다. 돈줄이 막히고 배후 세력의 압박이 거세지자 오태석은 이성을 잃고 가장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데이터를 쪼개서 옮길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남은 모든 기술 데이터와 지난 몇 년간 축적한 비자금 거래 내역 전체를 단 한 번의 대규모 전송으로 해외의 비밀 서버로 빼돌리기로 한 것이다. 그는 유성 캐피탈의 내부 보안팀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들 중 핵심 인력은 이미 오래전에 그의 돈에 매수된 공범자들이었다. 오늘 밤 자정, 글로벌 넥서스의 최종 패킷을 전송한다. 오태석이 자신의 보안팀장에게 비밀리에 지시했다. 어떤 방해 전파가 들어오든 무슨 수를 써서든 전송을 완료해야 한다. 외부에서 감지되는 모든 비정상적 트래픽은 즉시 차단하고 추적해. 염려 마십시오. 이사님, 저희가 구축한 이중 방화벽은 JM그룹 본사의 감사팀도 뚫을 수 없습니다. 보안팀장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그는 오태석의 공범이자 유성 캐피탈의 보안을 책임진 인물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의 지휘본부. 한지수는 수십 개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그녀는 김미영의 가면을 쓰고 사무실에서 박세리의 온갖 잡무와 모욕을 견뎌내면서도 밤에는 이곳에서 오태석의 네트워크를 한 겹씩 벗겨내고 있었다. 그녀가 3장에서 확보한 암호화 프로토콜 덕분에 오태석과 보안팀이 주고받는 비밀 지령이 그녀의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해독되어 떠오르고 있었다. 움직이기 시작했어. 지수가 강민혁을 돌아보며 말했다. 오늘 밤 자정. 모든 걸 한꺼번에 옮길 생각이야. 멍청하긴. 쥐도 궁지에 몰리면 저렇게 무모해지지. 강민혁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들이 당신의 흔적을 잡을 수도 있어. 너무 위험해. 걱정 마. 그들은 지금 김미영이라는 존재는 상상도 못하고 있어. 그들의 적은 유능한 해커나 경쟁사라고 생각하겠지. 그들은 지금 유령을 쫓고 있는 거야. 자정이 가까워졌다. 유성 캐피탈 23층의 불은 모두 꺼졌지만 오태석의 사무실과 서버 보안실만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전송, 시작. 오태석의 명령이 떨어졌다. 수백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JM그룹의 핵심 기술 데이터와 오태석의 범죄 장부가 거대한 하나의 패킷으로 묶여 유성캐피탈의 메인 서버를 통해 암호화된 해외 서버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지수도 움직였다. 그녀는 더 이상 김미영이 아니었다. 그녀는 국가정보원 최고의 사이버 요원 팬텀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공격은 오태석의 보안팀이 예상했던 외부 게이트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확보해둔 박세리의 계정, 그리고 지난 며칠간 사무실에서 잡무를 처리하며 심어둔 수십 개의 미세한 백도어를 통해 시스템의 심장부로 직접 침투했다. 비상비상 메인 서버 코어에 승인되지 않은 관리자급 접속 감지, 보안팀장의 모니터에 붉은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였다. 뭐야, 외부 방화벽은 조용한데 어떻게 들어왔지? 내부자 소행인가? 당장 그놈의 IP를 추적해. 놈이 지금 넥서스 패킷에 접근하고 있어. 오태석이 인터컴을 통해 고함을 질렀다. 보안팀은 즉각 추적에 나섰다. 하지만 그들이 추적한 IP는 아이슬란드, 브라질, 싱가포르를 동시에 거치며 수백 개의 허상으로 분열했다. 그들은 지수가 만들어낸 디지털 유령을 쫓고 있었다. 젠장놈이 우리보다 한 수 위야 방화벽을 세워도 계속 우회하고 있어. 보안팀장이 식은땀을 흘렸다. 그들은 아마추어였고 지수는 그랜드마스터였다. 지수는 보안팀이 허둥대는 사이 그들의 진짜 목적인 데이터 전송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 전송 스트림에 조용히 올라탔다. 그녀는 데이터를 가로막는 대신 완벽하게 복제하고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보안팀의 시선이 온통 가짜 IP 추적에 쏠린 틈을 타 오태석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서버 내의 개인 암호화 금고로 방향을 틀었다. 그곳이 진짜 보물 창고였다. 지수의 손가락이 마지막 암호화 키를 입력했다. 빙고. 오태석의 개인 금고가 열렸다. 그 안에는 그동안의 모든 범죄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블랙 아테나와 직접 체결한 오태석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이면 계약서 원본 파일, 유성캐피탈의 자금을 세탁해 지난 5년간 해외로 빼돌린 수천억 원대의 전체 거래 장부,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오태석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블랙 아테나의 유럽 지부장과 화상 통화를 하며 AI 반도체 기술의 가격을 흥정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된 영상 파일이었다. 이것만 있으면 그는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지수는 이 모든 증거 파일을 자신의 펜트하우스 서버로 다운로드했다. 전송이 완료되는데 걸린 시간은 단 1분. 이제 그만 놀아주지. 그녀는 자신이 침투했던 모든 경로의 로그를 완벽하게 삭제했다. 그녀는 왔던 길을 되짚어 나가지 않았다. 그저 시스템 깊숙한 곳에서 스스로의 존재를 소멸시켰다. 디지털 자살이었다. 보안팀의 모니터에서 침입자의 흔적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사라졌습니다. 이사님, 모든 흔적이 증발했습니다. 패킷 전송은 어떻게 됐어? 오태석이 다급하게 물었다. 전송은 성공했습니다. 넥서스 패킷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보안팀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오태석은 주저앉듯 의자에 몸을 기댔다. 젠장. 단순한 기업 스파이 놈들이었나 보군. 감히 내 것을 넘보다니. 그는 침입자가 데이터를 훔치려다 실패하고 도망갔다고 생각했다. 가장 중요한 데이터 전송에 성공했으니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착각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범죄 증거가 통째로 복제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펜트하우스. 지수는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 오태석의 화상통화 녹화 파일을 재생했다. JM그룹의 기술력은 최고지. 이 정도 가격으로는 어림없어. 2배를 불러. 오만하게 다리를 꼬고 웃고 있는 오태석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강민혁이 분노로 굳어진 얼굴로 아내의 곁에 섰다. 증거는 차고 넘치는군. 지수가 파일을 증거 최종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며 차갑게 말했다. 그래, 이제 사냥은 끝났어. 다음은 심판의 시간이야. 다음 날 아침, 유성캐피탈 사무실은 폭풍 전야의 기묘한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오태석 이사는 지난밤 데이터 전송에 성공했다고 믿었기에 애써 태연한 척하며 일상 업무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침입자는 왜 하필 그의 전송 타이밍에 맞춰 들어왔으며 어떻게 그리도 감쪽같이 사라졌는가. 불안감은 박세리 팀장으로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사님 이상합니다. 어제 주신 극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일이 열리질 않습니다. 제 컴퓨터가 어젯밤부터 계속 다운되고 이상한 오류 메시지만 뜹니다. 박세리가 거의 울상이 되어 오태석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오태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가 덫으로 사용했던 가짜 파일. 침입자가 그것을 건드린 것인가? 아니면 그가 어젯밤 이용했던 박세리의 컴퓨터에 흔적이 남은 것인가? 보안팀 당장 불러. 긴급 보안 점검이 시작되었다. 오태석의 공범인 보안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보고했다. 이사님, 아무래도 어젯밤 침입자가 박 팀장님 컴퓨터의 관리자 권한을 일시적으로 탈취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든 흔적이 사라졌지만 그 여파로 시스템이 불안정한 듯합니다. 오태석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다. 박세리의 컴퓨터. 그렇다면 침입자는 자신이 박세리에게 건넸던 USB의 흔적도 봤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는 이대로 가다간 자신의 꼬리가 잡힐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그는 희생양이 필요했다. 이 모든 혼란을 뒤집었을 완벽한 희생양. 바로 그때 박세리가 히스테릭하게 외쳤다. 아, 혹시 김미영 그 여자 어제도 야근하고 있었어요. 분명해요. 그 가난하고 음흉한 여자가 뭔가를 훔쳐보려다 이 사단을 낸 거예요. 당장 그 여자 잡아와요. 오태석의 눈이 번뜩였다. 김미영. 완벽했다. 가난하고 힘없고 존재감 없는 계약직. 어차피 연회장에서 모든 임원에게 망신을 당해. 당장 해고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존재. 지난밤 야근을 했다는 알리바이까지 완벽했다. 그녀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면 어젯밤의 침입 사건은 내부 직원의 단순 데이터 절도미수로 깔끔하게 종결시킬 수 있었다. 당장 김미영 씨를 1번 회의실로 부르도록 해. 오태석이 차갑게 명령했다. 그리고 보안팀. 어젯밤 김미영 씨의 터미널에서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발생한 증거를 찾아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보안팀장은 즉각 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고개를 숙였다. 네, 이사님, 증거는 곧 만들어내겠습니다. 잠시 후, 김미영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1번 대형 회의실로 들어섰다. 육중한 마호가니 테이블 상석에는 오태석 이사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보안팀장 그리고 반대편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박세리 팀장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다.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김미영 씨. 오태석이 거짓 위험이 가득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소. 그는 조작된 접속 로그 기록이 담긴 태블릿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어젯밤 회사 메인 서버에 불법적인 접근 시도가 있었소.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그 모든 불법적인 시도의 시작점이 바로 김미영 씨의 컴퓨터 터미널로 밝혀졌습니다. 미영은 연습한 대로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을 지었다. 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그냥 박 팀장님이 시키신 데이터 입력만. 시끄러워 박세리가 그녀의 말을 거칠게 끊었다. 이제 와서 시침이 뗄 생각 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맨날 그렇게 죽은 듯이 앉아서 회사 기밀이나 빼돌릴 생각만 했지. 그 훔친 데이터로 돈 몇 푼 만져보려 했어. 이 도둑고양이 같은 내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도둑질은 용서 못해. 박세리는 연회장에서의 굴욕을 되갚기라도 하듯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냈다. 그녀는 미영이 완전히 무너지고 절망하는 모습을 즐기고 있었다. 보안 팀장님, 뭘 꾸물거려요. 당장 이 여자 경찰에 넘기고 해고 절차 밟아요. 우리 유성 캐피. 이, 이, 박세리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찢으며 회의실의 거대한 이중문이 굉음에 가까운 소리와 함께 활짝 열렸다. 회의실 안의 모든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문 앞에는 강민혁이 서 있었다. JM그룹의 총수.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있는 그가 서늘하다 못해 살기가 등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국내 최고 로펌의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한 날카로운 인상의 법무팀과 JM그룹 본사에서 직파된 냉철한 얼굴의 특별 감사팀이 도열해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로 유성 캐피탈 소속이 아닌 JM그룹 본사의 정예보안 요원들이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오태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강민혁을 알아보았다. JM그룹의 회장. 자신이 그토록 훔치려 했던 모든 것의 주인. 그가 왜 하필 지금 이 계약직 여직원을 신문하는 자리에 나타났단 말인가. 박세리는 강민혁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감히 최고 총수의 얼굴을 알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압감과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분위기만으로도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누구신데 감히. 지금 중요한 회의 중. 강민혁은 박세리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했다. 그의 얼음장 같은 시선은 방안을 천천히 훑었다. 조작된 증거를 들고 식은땀을 흘리는 보안팀장. 사색이 되어 굳어버린 오태석. 그리고 와인을 뒤집어 썼던 그날의 모습처럼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는 자신의 아내 김미영에게로 향했다. 회의실 안의 시간은 얼어붙었다. 강민혁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권력이자 심판이었다. 오태석은 의자에서 반쯤 일어선 어정쩡한 자세로 굳어버렸다. 그의 뇌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받아들이려 애썼다. JM그룹의 총수, 대한민국 재계의 황제. 그가 왜 어째서 이 비좁은 회의실에 일개 계약직 여직원을 신문하는 자리에 예고도 없이 나타났단 말인가. 박세리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누구시냐고요? 여긴 유성 캐피탈 1번 회의실이고 전투자 전략 2팀 박세리 팀장입니다. 당장 신분증을. 그녀의 시끄러운 목소리는 강민혁의 비서실장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차갑게 끊어버렸다. 유성 캐피탈 대표이사조차 저희 회장님의 일정을 1분 단위로 보고합니다.
박세리 팀장님, 지금 본인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계신 건지 스스로 판단하시길. 회장님, 그 한마디가 박세리의 뇌리에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그녀는 그제야 눈앞에 남자가 연회장 상석에 앉아있던, 자신이 감히 눈도 마주칠 수 없었던 바로 그 JM그룹의 총수 강민혁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강민혁은 그 어떤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김미영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그 어떤 수행원도 대동하지 않고 회의실의 긴 테이블을 가로질러 그녀에게로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또각, 또각, 그의 최고급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며 모든 이의 심장을 내리눌렀다. 그는 사색이 된 오태석을 스쳐 지나갔다. 얼어붙은 박세리를 무시했다. 그는 마침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는 아내의 앞에 멈춰섰다. 김미영은 여전히 초라한 블라우스 차림이었고 박세리의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며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이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값비싼 정장 재킷 안주머니에서 깨끗한 실크 손수건을 꺼냈다. 그리고는 회의실 안의 모든 이들이 경악으로 눈을 크게 뜬 가운데 그가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부드러운 손길로 그녀의 뺨을 감쌌다. 많이 놀랐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다정했다. 이 살벌한 회의실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한 따뜻함이었다. 그는 손수건으로 그녀의 뺨에 묻어있지도 않은 먼지, 어쩌면 연회장에서 튄 와인의 기억일지도 모르는 들 닦아내는 신용을 했다. 괜찮아. 지수야, 지수야.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김미영이라는 껍데기가 깨졌다. 한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두려움이나 순종적인 기색은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날카로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오태석의 동공과 지진처럼 흔들렸다. 지수, 지금 회장님이 저 계약직 여자를 지수라고 불렀어. 설마. 설마. 박세리는 이 모든 상황이 거대한 악몽처럼 느껴졌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짓밟았던, 가난하다고 무시했던 김미영이 어떻게 감히 JM그룹 회장의 손길을 저렇게 다정하게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지수는 남편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그를 안심시켰다. 괜찮아. 민혁 씨. 조금 시끄러웠을 뿐이야. 그녀는 강민혁의 뒤에 서 있던 자신의 수행원에게서 검은색 초박형 태블릿 장치를 건네받았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회의실의 거대한 8K 프로젝터에 장치를 연결했다. 자, 그럼 진짜 회의를 시작해 볼까요? 오태석 이사님. 지수의 목소리는 더 이상 주눅든 김미영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철하고 지적인, 상대를 압도하는 분석가의 목소리였다. 화면이 켜지자 회의실의 모든 조명이 프로젝터를 향해 어두워졌다. 첫 화면에 뜬 것은 놀랍게도 며칠 전 그랜드 스카이 호텔 연회장의 CCTV 화면이었다. 박세리가 지수에게 고의로 와인을 쏟아붓는 장면. 그리고 오태석이 비싼 와인만 버렸군. 빨리 치워버려라고 말하며 비웃는 장면이 소리까지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박세리 팀장. 지수가 차갑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직권 남용 및 사내 괴롭힘.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해고, 사유가 충분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해. 박세리는 숨조차 쉬지 못했다. 이게 왜? 더 재미있는 걸 보여주지. 지수가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유성 캐피탈에서 시작된 수백억 원의 돈이 글로벌 넥서스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케이맨 제도의 한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완벽한 흐름도였다. 오태석 이사님, 이 계좌 낯이 익지 않으십니까? 블랙 아테나의 위장 계좌입니다만 오태석은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너, 네가 어떻게? 그가 그토록 감추려 했던 비밀 장부가 어째서 저 여자의 손에 들어갔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아냐고 지수가 그를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박세리 팀장의 컴퓨터에 심어둔 트로이 목마 덕분이지. 아, 물론 박 팀장이 모니터 밑에 붙여둔 비밀번호 포스트잇도 큰 도움이 됐어. 그리고 어젯밤 당신이 내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 했던 바로 그 시간. 지수가 화면을 다시 넘겼다. 화면에는 오태석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블랙 아테나의 지부장과 화상 통화를 하는 녹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JM 그룹의 기술력은 최고지. 이 정도 가격으로는 어림없어. 2배를 불러. 오태석 자신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완벽한 증거였다. 빼도 박도 못할 반역의 증거. 오태석은 괴성을 지르며 프로젝터를 향해 달려들려 했다. 꺼 당장 꺼. 저건 조작이야. 내년이 감이 날 함정에 빠뜨려. 하지만 그가 지수에게 닿기도 전에 문 양옆에 도열해 있던 JM 그룹 본사 보안 요원 2명이 그를 제압했다. 건장한 요원들이 그의 양팔을 뒤로 꺾어 테이블에 처박았다. 으악, 이거나 수백만 원짜리 정장이 구겨지고 그의 오만했던 얼굴이 탐욕과 공포로 일그러졌다. 박세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실신에 쓰러졌다. 자신이 그동안 가난한 계약직이라며 짓밟고 모욕했던 여자가 사실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자신들의 목줄을 쥐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뒤에 JM그룹의 총수가 버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녀의 정신은 그 충격을 감당하지 못했다. 회의실은 오태석의 발악하는 소리와 박세리의 희미한 신음소리, 그리고 지수가 증거를 나열하는 차가운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강민혁은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동정심도 없었다. 그는 아내의 곁에 서서 그녀의 완벽한 심판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겠지. 지수가 마이크를 끄며 오태석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테이블에 처박힌 그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가난하다고 무시당한 그녀가 사실은 당신이 상대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적이었다는 걸. 이건 모함이야. 전부 조작된 증거다. 오태석이 테이블에 얼굴이 처박힌 채 발악했다. 그의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가 땀과 분노로 헝클어졌다. 강민혁 회장님, 저 여자가, 저 미친년이 당신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저 여자는 스파이야. 당장 저 여자를 잡아넣어야 합니다. 내가 유성 캐피탈을 위해 얼마나. 그의 광기 어린 외침은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공허하게 울렸다. 강민혁은 단 한마디도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듯 팔짱을 낀 채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법무팀 대표 변호사에게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대표 변호사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서류 가방에서 한 묶음의 공식 문서를 꺼내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감정도 배제된 채 날카로운 칼날처럼 회의실을 갈랐다. 오태석 씨, 현 시간부로 JM그룹 및 유성캐피탈에서의 모든 직무를 정지합니다. 또한 JM그룹은
당신을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즉각 고소합니다.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오태석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았다. 또한 그룹의 핵심 AI 반도체 기술을 해외 불법 군사기업 블랙 아테나에 유출하려 한 혐의, 즉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외국 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거짓말, 증거 따윈 없. 오태석이 다시 소리치려던 순간 변호사가 그의 말을 잘랐다. 증거 말입니까? 그는 테이블 위에 태블릿, 즉 지수가 재생한 그 영상을 가리켰다. 당신이 블랙 아테나와 거래한 영상 원본과 암호화된 장부 전체가 방금 전 당신이 성공시켰다고 믿었던 그 데이터 패킷과 함께 검찰 특수부 서버로 안전하게 전송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직접 당신의 범죄 증거를 국가기관에 제출한 셈입니다. 오태석의 눈이 공포로 확장되었다. 어젯밤 그 침입자가 데이터를 훔치려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송을 하이제킹해서 검찰로 보냈단 말인가.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농락당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지수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변호사의 잔인한 선고는 계속되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이 시각, 검찰 수사관들이 당신의 자택 곳과 차명으로 보유한 강남의 오피스텔 5채, 그리고 스위스 은행과 케이맨 제도에 숨겨둔 모든 비밀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및 동결 조치를 집행 중입니다. 당신의 재산은 이제 단 1원도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돈, 그의 모든 것이었다. 그의 권력이자 그의 오만함의 근원이었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증발했다는 말을 듣자 오태석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누르고 있는 보안 요원들을 뿌리치려 몸부림쳤다. 이거나 너희들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아. 김 의원님, 청와대 박수성님 당장 그분들께 연락해. 내가 이딴 계집애 하나 안. 그가 정계 거물들의 이름을 외치며 도움을 청하는 처절한 순간 지수가 다시 한번 태블릿을 조작했다. 화면에는 오태석이 언급한 그 정치인들에게 지난 몇 년간 흘러들어간 불법 정치 자금 내역이 상세한 날짜와 액수까지 정리된 또 다른 장부가 나타났다. 그분들 말씀이십니까? 지수가 차갑게 물었다. 아마 지금쯤 그분들은 당신의 연락을 피하느라 아주 바쁘실 겁니다. 저희 JM그룹 법무팀에서 오늘 아침 일찍 그분들에게 오태석 리스크를 설명하며 이 장부 사본을 참고 자료로 전달해 드렸거든요. 당신을 버리는 것과 JM그룹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것 중에 그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진정한 치명타였다. 그의 돈줄, 그의 기술, 그리고 그의 마지막 보루였던 정치적 뒷배까지 모든 것이 사라졌다. 오태석은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에서 광기가 사라지고 텅 빈 절망만이 남았. 그를 짓누르던 보안 요원들의 손길이 무색하게 그의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마치 척추가 뽑힌 연체동물처럼 그대로 바닥을 향해 무너져 내렸다. 강민혁은 바닥에 쓰러진 채 미동도 없는 오태석을 경멸스럽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옆에 쓰러져 있던 박세리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저 여자는 병원으로 이송시켜 깨어나는 대로 해고 통지서와 함께 오태석의 배임 행위에 대한 방조 및 사내 직권 남용 혐의로
고소장을 정식으로 발부하도록, 그리고 그의 시선은 자신들의 공범자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사색이 되어 서 있던 유성캐피탈 보안팀장에게 향했다. 그리고 강민혁이 말했다. 당신은 증거인멸 및 공모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한다. 본사 보안팀. 연행해. 회장님, 저는 시키는 대로. 보안팀장이 변명하려 했지만 JM그룹의 정예 요원들이 즉각 그의 양팔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법 집행 현장으로 변했다. 본사 감사팀이 쏟아져 들어와 남은 서류와 컴퓨터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지수는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더 이상 김미영의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다. 강민혁이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재킷을 벗어 그녀의 초라한 블라우스 위를 덮어주었다. 마치 그녀가 겪었을 모든 굴욕과 상처를 가려주려는 듯이. 고생했어. 지수야, 이제 집에 가자.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지수는 그의 품에 기대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아수라장이 된 회의실을 뒤로하고 문을 나섰다. 오태석의 무너진 잔해와 박세리의 비참한 말로, 그리고 그들이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이 무너지는 소리를 뒤로한 채 유성캐피탈의 가장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그들의 정의가 집행되고 있었다. 유성캐피탈 23층 사무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오태석 이사가 창백한 얼굴로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고 그의 공범인 보안팀장이 수갑을 차는 모습, 그리고 박세리 팀장이 흰자위를 뒤집으며 실신의 구급대원에게 실려나가는 모든 과정이 전 직원에게 실시간으로 목격되었다.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숭배했던 권력의 상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다음 날, 대한민국의 모든 조간신문 일면은 유성 캐피탈 게이트로 도배되었다. JM그룹의 핵심 기술을 해외 군사 기업에 팔아넘기려 한 오태석의 대담한 배신.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횡령과 불법 비자금, 그리고 정계로비 의혹까지. 대한민국 금융계는 거대한 지진을 맞은 듯 흔들렸다. 유성캐피탈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다. 강민혁 회장의 대응은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그는 즉시 유성캐피탈의 기존 이사진 전원을 직무 정지시키고 JM그룹 본사의 최정예 인력으로 구성된 특별 경영정상화 태스크포스 TF를 급파했다. 회사의 모든 자금 흐름과 계약이 동결되었고 오태석과 관련된 모든 임직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태스크포스의 수장으로 23층 투자 전략 이 팀 사무실에 다시 나타난 것은 김미영이 아니었다. 낡은 가디건과 뿔테 안경은 온데간데 없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샤프한 디자인의 검은색 정장,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지적인 눈빛. 한지수였다. 사무실 직원들은 유령이라도 본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들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난한 계약직, 멍청한 낙하산이라며 무시하고 험담했던 그 여자가 이제는 자신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감사팀의 수장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게다가 그녀가 JM그룹 총수의 아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그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한지수 팀장님. 한 직원이 용기를 내어 불렀지만 지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곧장 오태석이 사용하던, 이제는 비어버린 이사 사무실이 아닌 사무실 중앙에 임시로 마련된 TF팀 좌석에 앉았다. 그녀는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 지금부터 유성캐피탈 투자전략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순서대로 들어오시죠. 면담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몇몇 직원들은 들어오자마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과거의 무례를 사죄했다. 정말 몰랐습니다. 김미영 씨. 아니, 한지수님, 저희가 박 팀장의 등살에 못 뛰겨. 또 다른 이들은 재빨리 태세를 전환해 그녀의 위장 잠입을 칭송하며 아부를 떨었다. 역시 처음 뵐 때부터 범상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깊은 뜻이. 지수는 그 모든 변명과 아첨을 냉정하게 잘랐다. 감상에 젖을 시간 없습니다. 전 당신들의 사과를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녀는 해당 직원의 지난 3년간의 업무 기록과 인사평가 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전 오직 능력과 청렴함. 두 가지만 봅니다. 오태석의 부패에 가담했거나 알면서도 묵인한 자는 필요 없습니다. 그녀의 청소는 냉혹할 정도로 공정하고 정확했다. 오태석의 라인을 타며 적극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자들은 증거와 함께 즉각 법무팀에 인계되었다. 박세리의 괴롭힘에 동조하며 김미영을 모욕했던 직원들은 그들의 비인간적인 행위가 기록된 인사 파일을 받고 해고 통보를 받았다. 당신은. 지수가 한중년의 차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김미영을 무시하지도 돕지도 않았던, 그저 묵묵히 자기 일만 하던 사람이었다. 능력은 있지만 불의를 보고도 침묵했군요.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침묵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이번 사태를 통해 배웠기를 바랍니다. 복귀해서 사태 수습에 전념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차장이 눈물을 글썽였다. 지수는 무표정하게 다음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사적인 감정으로 복수하지 않았다. 오직 회사를 좀먹던 암세포를 도려내고 건강한 조직을 재건하는 외과 의사의 임무에만 충실했다.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본래 전문 분야인 보안 시스템 재구축에 착수했다. 오태석의 공범들이 망가뜨린 방화벽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했고 그들이 심어둔 모든 백도어를 찾아내 제거했다. 또한 강민혁의 법무팀과 공조하여 오태석이 블랙아테나와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린 자산을 회수하는 복잡한 국제법적 절차를 지휘했다. 몇 주가 흘렀다. 피바람이 휩쓸고 간 유성캐피탈은 기묘한 안정감을 되찾기 시작했다. 무능하고 부패했던 임원들은 사라지고 실력 있는 인재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23층 사무실은 더 이상 아첨과 괴롭힘이 아닌 오직 실적과 데이터로만 말하는 치열하지만 건강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한지수는 자신의 임무가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한때 대한민국 금융계를 뒤흔들었던 유성 캐피탈 게이트의 거대한 폭풍은 이제 잔잔한 여진만을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가고 있었다. 오태석은 1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그가 평생 모은 차명 재산과 비밀 계좌는 모두 JM그룹과 국가에 환수 조치되었고 그가 그토록 의지했던 정계의 뒷배들은 가장 먼저 그를 외면하고 스스로의 생존을 도모했다. 그의 탐욕스러운 제국은 그렇게 한 줌의 재로 변했다. 박세리는 실신 소동 이후 병원에서 깨어나자마자 해고 통지서와 함께 오태석의 범죄를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 그리고 별도의 소액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었고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가난의 공포 속으로 추락했다. 그녀가 김미영에게 퍼부었던 그 모든 모욕과 저주는
결국 그녀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되었다. 유성캐피탈 23층 사무실 풍경도 완전히 달라졌다. 오태석의 거대한 유리방은 철거되어 직원들을 위한 개방형 협업 공간으로 바뀌었다. 박세리의 히스테리와 오태석의 압제적인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는 건강한 긴장감과 전문성만이 남았다. 한지수가 마지막 기회를 주었던 그 중년의 차장이 새로운 팀장이 되어 오직 실력과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고 있었다. 김미영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 사무실에서 전설이자 오만함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한지수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그녀의 임무는 유성 캐피탈의 암세포를 도려내고 무너진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까지였다. 그녀는 회사가 정상 궤도에 오르자마자 조용히 태스크포스 TF팀의 해산을 선언했다. 그녀는 JM그룹의 안주인이나 유성 캐피탈의 감사역이라는 자리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유성 캐피탈 본사가 있는 화려한 강남 테헤란로가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와 젊은 벤처 기업들이 모여드는 성수동의 한 세련된 오피스 빌딩. 라이트하우스 재단 라이트하우스 파운데이션이라는 현판이 걸린 그곳이 그녀의 새로운 사무실이었다. 이름 그대로 그녀는 이제 어둠 속에 숨겨진 재능 있는 등대지기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재단은 김미영처럼 편견과 선입견 혹은 자본의 논리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재능 있는 스타트업과 인재들을 발굴해 지원하는 비영리 벤처 캐피털이었다. 그래서 기존 투자자들은 전부 한지수 대표님의 기술이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는 거군요. 지수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20살 남짓되어 보이는 한 젊은 여성 엔지니어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며 말했다. 여성 엔지니어는 잔뜩 긴장했지만 자신의 기술을 설명하는 눈빛만은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네, 맞습니다. 그들은 제 기술이 아니라 제 나이와 성별을 보고 판단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젊은 엔지니어의 모습에서 낡은 가디건을 입고 구석자리에 앉아 있던 김미영의 모습을 보았다. 오만함에 가려져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가능성을. 지수는 태블릿에 투자 승인 사인을 하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는 다르게 봅니다. 당신의 기술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믿습니다. 마음껏 연구하세요. 자금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여성 엔지니어의 눈에 믿을 수 없다는 듯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또 한 명의 미래를 구원하셨군. 한 대표님. 사무실 문이 열리며 익숙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민혁이었다. 그는 JM그룹의 중압감을 잠시 내려놓고 아내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들른 참이었다. 그는 젊은 엔지니어에게 가벼운 목례를 건넨 뒤 지수의 책상 맞은편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당신 인터뷰가 JM그룹 임원 면접보다 더 무섭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지수가 웃음을 터뜨렸다. 인재를 알아보는 눈은 당신보다 내가 한 수 위인 것 같아서 말이죠. 강 회장님.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섰다. 일은 이만하죠. 저녁 먹을 시간이에요. 민혁이 재킷을 집어들며 말했. 좋아. 시그니엘 레스토랑에 예약해뒀어. 오늘 저녁엔 당신이 좋아하는. 아니. 지수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그의 넥타이를 살짝 고쳐주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오늘은 거기 말고 더 근사한 곳에 갑시다. 내가 예약해뒀어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6성급 호텔의 스카이라운지가 아니었다. 차에서 내린 곳은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기 시작한 한강공원의 주차장이었다.
두 사람은 수백만 원짜리 정장과 드레스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의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민혁은 조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아내의 손에 이끌려 공원 안으로 들어갔다. 주말 저녁의 공원은 사람들로 붐볐다.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 돗자리를 펴고 치킨을 먹는 가족들. 지수는 그 인파 속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가 한 푸드트럭 앞에 멈춰 섰다.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다. 사장님, 여기 떡볶이 2인분이랑 순대 1인분 포장이요. 강민혁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 1위. JM그룹의 총수인 자신이 지금 한강공원 푸드트럭에서 떡볶이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흘끗 쳐다봤지만 그저 강민혁 회장 닮은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는 다시 자신들의 저녁을 즐겼다.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붉은 떡볶이를 나무꼬치로 찍어 먹었다. 이게 시그니엘보다 더 근사한 저녁이라고 민혁이 낯선 음식을 조심스럽게 입에 넣으며 물었다. 지수가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웃었다. 훨씬 맛있죠. 여긴 아무도 우릴 회장님이나 사모님으로 보지 않잖아요.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은 태양이 도시의 스카이라인 너머로 천천히 가라앉고 빌딩 숲에 하나둘씩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여명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그들은 날 절대 보지 못했어. 지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들은 오직 가난하고 힘없고 무시해도 되는 김미영이라는 껍데기만 봤지. 내 진짜 모습은 보려 하지 않았어. 강민혁이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나는 언제나 당신을 봤어. 지수야. 낡은 가디건을 입고 있던 그 순간에도, 와인을 뒤집어 쓰고 있던 그 연회장에서도, 나에게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빛나는 사람이었어. 지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제 김미영은 필요 없어. 하지만 난 그녀를 잊지 않을 거야. 그녀가 겪었던 그 차가운 시선과 오만함을.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니까. 다시는 그런 편견 때문에 누군가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CEO와 그의 아내, 아무도 몰랐다. 그들이 가끔 이렇게 평범한 공원 벤치에 앉아 가장 평범한 떡볶이를 나누어 먹는다는 것을. 그들의 진짜 힘은 그들의 막대한 분화 권력이 아니라 서로의 진짜 모습을 꿰뚫어보고 어떤 순간에도 서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굳건한 유대감에서 나온다는 것을. 지수가 마지막 남은 떡볶이 한 조각을 민혁의 입에 넣어주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도시의 밤은 깊어지고 있었고 두 사람의 새로운 여명은 이제 막 밝아오고 있었다.